첫 문장부터 결론을 던져보자. 가격이 흔들릴수록 본질은 더 선명해진다. 왜 토큰화인가? 왜 지가반덱스와 유동성 풀이 필요하고 왜 스테이블 코인과 RWA가 다음 장을 여는가? 답은 속도보다 설계, 거래량보다 신뢰다. 비트코인은 느리지만 단단한 희소성의 길을, 이더리움은 유연성과 확장성의 길을 택했다. 그 이후의 레이어 1 다수는 현실 유틸리티를 키우며 생태계를 확장하는 쪽으로 진화했고, 파이는 스텔라 계열의 효율을 품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같은 질문을 인터링크 네트워크에 비춰보면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파이는 빠르고 싸게를 체인 레벨에서 풀어가고, 인터링크는 처음부터 사람 기반 신뢰 결제 루프를 닫아놓은 구조라 실사용과 파트너십에서 한 끗 더 빨리 굴러간다. 지금 이 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더 건강하게 쓰이느냐다. 기준점을 다시 세워보자. 비트코인은 보수적 업그레이드와 높은 탈중앙성으로 디지털 금의 위상을 굳혔다. 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새로운 자산과 계약을 얻는 플랫폼을 지향했고, 유연성을 받아들이며 유틸리티를 폭발시켰다. 둘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 개발자 재단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레이어 1이 비트코인급 탈중앙을 실현하기 어려운 건 구조적인 현실이고, 그래서 실사용을 키우는 플랫폼의 길을 택한다. 파이는 스텔라 프로토콜 기반이라는 DNA 덕분에 자산 이동의 속도 비용, 클로백 같은 현실 장치를 프로토콜 레벨에서 다룰 수 있다. 채굴 알고리즘 보조에 중앙 서버가 관여하고, KYC가 오프체인에서 이뤄지며, 승인 지갑 분배에 인력이 개입되는 것 역시 완전 자율보다 현실 최적화를 택한 결과다. 이런 체계에서 성장의 동력은 곧 유틸리티의 확대이고, 유틸리티 확대의 첫 관문이 토큰화 덱스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 RWA다. 세계의 흐름은 이미 이 방향을 가리킨다. 비트코인은 전략 자산이 되었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RWA가 거대한 신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도달 범위와 속도를 네트워크화하며 준비금으로 단기 국채 수요까지 만든다. 그러니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한 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우로 자본과 제도권의 시선이 쏠리는 건 자연스럽다. 블록체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규제 프레임 안에서 생존 확장하려면 결제 표준에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RWA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권리증서, 티켓 쿠폰, 계약서를 24시간 국경 없이 움직이는 다음 장을 연다. 이 맥락에서 토큰화가 네이티브 자산 가치를 희석하느냐는 질문은 이더리움이 이미 부정했다. 앱스토어에 앱이 늘어날수록 아이폰 생태계가 커지듯 체인 위, 토큰, NFT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질수록 기축 자산 수요는 커진다. 이더리움은 수수료 일부 소각 EIP 1559로 유통량까지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장착하며 선순환을 만들었다. 파이도 논리는 같다. 체인 위에서 토큰 NFT 쿠폰 포인트가 더 많이 움직일수록 수수료 현재 0, 1PI는 꾸준히 쌓이고 기축인 파이의 필요성과 활용도는 커진다. 초기에는 수수료 풀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토큰화가 본격화되면 전송량은 수배 수십 배로 늘고 그에 비례해 네트워크의 경제적 맥박이 빨라진다. 개발자 관점에서 토큰화는 위조 불가능, 투명성, 상호 운용성이라는 세 가지 보너스를 준다. 내부 포인트로만 돌던 리워드도 체인 자산이 되면 외부 미니앱 마켓과 연결되고 덱스 유동성 풀은 가격 발견의 채널이 된다. 중앙화 거래소 상장 없이도 내부에서 초기 유동성을 조달하고 시장을 시험할 수 있다. 동네 상점 100장의 쿠폰 발행을 떠올려 보면 더 명확하다. 종이에서 벗어나 위 변조 위험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배포하며 처음부터 파이로 가치를 부여하면 2차 거래까지 생태계 안에서 순환한다. 여기까지는 파이의 합리적 다음 단계다. 이제 같은 질문을 인터링크 네트워크 위에서 다시 비춰보자. 인터링크는 설계의 출발점이 사람이다. 얼굴 라이브니스 중심의 Proof of Personhood. ZKP로 민감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증명.
생체 중복 제거, 온디바이스 학습 같은 구성 요소가 기본 철학을 이룬다. 의미는 분명하다. 스팸보 11 공격을 줄인 검증 사용자 그래프 위에서 토큰화 결제 소셜 액션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제의 핵심 질문이 얼마나 빠르냐에서 누가 쓰고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인터링크는 누가에 대한 가벼운 증명 패키지를 모듈로 제공한다. 발행, 보유, 이동 전 과정의 준법 증빙을 사용자의 민감 정보 노출 없이 연결하고, 결제 UX는 ITLX 지갑 QR, 결제 ID 카드, 미니 앱으로 모바일 친화적으로 묶는다. 결과적으로 같은 토큰화라도 사용자 상인 발행자의 삼각형을 한 번에 닫는다. 파이는 빠르고 싸지만 사람임을 증명하는 고리는 서비스마다 따로 얹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차이가 초기 실사용과 파트너십 속도에서 인터링크를 발 앞에 세운다. 경제학의 층위를 보자 파이는 명료한 0, 1 PI 수수료로 체인 레벨 비용을 낮춘다. 인터링크는 같은 총 수수료라도 사람 기반 트래픽 필터로 허수를 줄인다. HCS 사람 신용점수 같은 계층을 결제 한도 수수료 감면 검증 속도와 연동하면 많이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지속적 건강하게 쓰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재배치된다. 이 구조는 거래량이 늘수록 네트워크가 더 단단해지는 경로를 만든다. 덱스 유동성 부트스트랩도 차별화된다. 인터링키는 보상 설계를 사람 단위로 걸어 초반 가격 발견을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질적 기준을 충족한 참여만 인센티브를 받게 하면 다 조작 세탁 리스크를 낮춘다는 신호를 파트너에게 줄 수 있다. 개발자 경험에서도 파이는 커뮤니티 앱의 포인트성 자산을 체인 자산으로 승격시키며 투명성, 상호 운용성을 얻고, 인터링키는 여기에 사람 기반 액션을 엮어 활동 신용 혜택의 사이클을 즉시 체감하게 만든다. 유저는 내 행동이 곧 신용이 되고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감각을 얻고, 개발자는 같은 기능으로 더 나은 리텐션, 바이럴, ARP를 설계할 여지가 넓어진다. 결제 현장을 확대경으로 보면 더 분명하다. 파이는 덱스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량을 키우면서 개발자 BEB 생태계를 끌어들인다. 인터링키는 QR 결제, ID 카드, 미니 앱 마켓으로 지갑을 열면 곧바로 쓸 이유를 제공한다. 파트너십의 속도는 기술의 빠르기보다 책임의 경로가 얼마나 짧은가에 좌우된다. 인터링크가 실사용 제휴에서 한 끗 먼저 붙는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 RWA에서도 마찬가지다. 파이는 스텔라 계열의 효율을 살려 채권 포인트, 바우처 같은 토큰을 빠르고 싸게 유통시키는 데 강하다. 인터링키는 발행 보유 이동의 전 과정에서 사람의 귀속된 소유와 행위 이력을 익명에 가까운 증명으로 제공한다. 발행사는 직접 KYC를 노출하지 않고도 준법 감사를 위한 증빙 패키지를 만들고, 사용자는 지갑 안 미니 앱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자격을 증명한다. 매번 새 인증 스택을 붙여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RWA의 상용화 속도가 뛴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의 오해를 정리해보자. 토큰이 늘면 네이티브가 희석된다는 걱정은 플랫폼 경제의 직관을 거스른다. 앱이 많아질수록 생태계는 커지고 체인 위 활동이 늘수록 기축 자산의 수요는 커진다. 파이에서는 수수료 풀이 쌓이며 경제적 맥박이 빨라지고, 인터링크에서는 사람 그래프가 촘촘해져 같은 거래량에서도 더 건강한 경제가 만들어진다. 덱스가 네이티브를 깎아먹는다는 인식도 현실과 다르다. 오히려 덱스 유동성 푸른 가격 발견과 교환의 길을 만들고, 프로젝트가 중앙화 거래소 의존 없이도 초기 유틸리티를 키우게 한다. 인터링크는 여기에 사람 단위의 보상 필터를 얹어 초반 왜곡을 줄인다. 스테이블 코인 수용은 두 네트워크 모두에 사실상 필수다. 글로벌 결제와 디파이 표준 루프에 연결되고 외부 유동성을 받아들이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파이는 합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체인 레벨 비용을 낮추고, 인터링키는 체인 밖에서 발생하는 사기 차지백 봇 리스크를 신원 계층에서 누른다. 목적지는 같지만 경로가 다르다. 같은 비용 1달러가 들어올 때 인터링크 쪽은 허수 비중이 낮아 네트워크 건강도 면에서 이점이 있다.
작은 차이지만 실사용 전개와 파트너 의사결정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곧 속도 차이가 된다. 개발자와 크리에이터가 체감할 부분을 더 짚어보자. 파이에서 커뮤니티 앱의 포인트가 체인 자산이 되면 외부 생태계와의 연결 가능성이 열린다. NFT 토큰을 발행해 창작물 콘텐츠 접근권 티켓을 유연하게 묶을 수 있고, 덱스를 통해 초기 가격 발견까지 내부에서 처리한다. 인터링크에서는 같은 시나리오에 사람 기반 액션이 결합된다. 예컨대 시청 참여, 기여 같은 행동이 증명 가능한 신용으로 누적되고, 그 신용이 곧바로 결제 한도 수수료 혜택 우선권으로 돌아오게 설계할 수 있다. 많이 보는 유령 사용자보다 실제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바꾸면 생태계는 자연스레 보스팸을 밀어내고 건강한 순환을 만든다. 이 설계 철학은 RWA처럼 규제가 민감한 영역에서도 결정적이다. 결론을 다시 간명하게 적자. 토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파이는 효율과 확장으로, 인터링키는 사람과 신뢰로 각각의 해답을 내고 있다. 같은 길 위에서 인터링크와 실사용 파트너십에서 아주 조금 앞서 나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건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 궤도다. 숫자 하나에 요동치지 말고 그 뒤에 설계를 보자. 누가 유틸리티를 더 잘 쌓고, 누가 책임의 경로를 더 짧게 만들며, 누가 사용자의 시간을 덜 빼앗고 더 많은 가치를 돌려주는가.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따라온다. 시장이 식으면 시험이 시작된다. 지금이 바로 그 시험. 왜 토큰하고, 왜 스테이블 코인이고, 왜 RWA인가에 답하고, 각자의 강점으로 다음 칸을 밟을 시간이다. 파이는 빠르고 싸게 많이 쓰이도록, 인터링키는 사람답게 안전하게 멀리 가도록. 같은 목적지에서 다른 엔진을 단 두 네트워크의 경쟁은 결국 생태계에게 이득이다. 그리고 그 경쟁의 초반 구간에서 실사용과 파트너십의 속도라는 잣대로 보면 인터링크가 한 끗 더 유리하다는 사실, 그 정도만 분명히 기억해두면 된다.